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원 50에서 52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해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부분 보면 이 지수함수의 성질, 로그함수의 성질, 그리고 활용,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가급적 안 보고 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서 다 가려봐. 이렇게 다 가려. 다 흰색으로 가리는 게 낫겠지. 여러분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흰색으로 다 해가지고 흰색 흰색으로 완료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죠. 읽어보고 쭉 다 가리는 거. 이렇게 다 가려서 다 가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써보는 거면 써보. 다 가리고 대충 써보세요. 대충 무슨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정의역, 지수함수의 y는 a의 x제곱 형태 정의역. 그래프 생긴 게 그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0,1 지나고, 그리고 뭐 1, a도 지나겠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 a를 지나겠죠. 마이너스 1, a 맞나?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때는 사실은 이거 a분의 1 됩니다. 여기는 1일 땐 여기는 a고요. a가 0에서 1 사이면 이 값은 a분의 1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정의역은 보면 x축 전체 모든 x값들이 이 점들에 있는 각각의 x값들이 x축 전체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치역은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y값들이죠. 그 y값들은 보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내려온 점의 y좌표는 음수지만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y좌표는 다 양수죠. 어이구, 다 양수죠. 그래서 그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였지? 무슨 점을 지난다? x에 여기 0 대입하면 y 1 되니까 그래프는 점 0,1을 지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거 그 그래프가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가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은 x축, 그 축의 방정식은 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있었지? 그 증가 감소 말하는 거였죠.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며 y값도 함께 증가한다.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x값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항상 그 사실이 변하지 않죠. 항상 감소만 하는 함수죠. 빨간색은 증가만 하는 함수, 이 파란색은 감소만 하는 함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고 나서 확인해 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 그래프는 이라는 표현도 굳이 나온 이유가 이 함수가 0,1을 지난다기보다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0,1을 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서 그런 겁니다. 2번, 3번, 4번 이런 개념도 2번, 3번, 4번 개념도 동일하게 한번 그 흰색으로 해놓고 직접 써보면 더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스스로에게 시험을 보는 효과가 되겠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1대1 함수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는 함수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1대1 대응이라서 이 함수들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는 게 1대1 대응이라서 그런 거라고 쌤이 수업 때 얘기를 했죠.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은 거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로그 함수가 함수이므로. 그것도 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쌤 수업 듣다가 또 쌤 수업에서 이 설명한 이유에 대한 이유가 또 궁금할 수 있거든. 수학은 이유의 이유를 계속 꼬리 물다 보면 결국에는 제일 위에는 정의, 아니면 더 위에는 공리라는 게 있어요. 공리. 그런데 다 다르게 됩니다. 수학은 그 레고나 무슨 블록 쌓기처럼 기초적인 논리 위에서 또 새로운 논리가 쌓이고 그 참인 논리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고 정리를 만들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단계별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쌤도 모든 단계를 가장 근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100% 설명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나도 이유는 모르고 그냥 알고만 있는데 이런 것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뭐 학교 수학은 알지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이런 거, 왜 1대1 대응이 여기서 왜 이게 이유로 설명된 건지 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댓글로 질문하거나 여러분들이 근데 일단은 참인 거는 또 일단은 이용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한 번씩 시간 있을 때 또 근본적으로 또 그 질문을 하면서 또 이유를 파고들어도 좋아요. 그것도 사고력을 익히는 방법이죠. 증명이 사실 그런 거예요. 증명 공부방법이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유를 또 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질문하는 쌤이 요즘에 인공지능 찬양하고 있죠. 재민이한테 프로 버전에다가 물어보면 또 선생님 못지않게 선생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같이 보조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댓글 달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타임라인 댓글 달아주는 것도 좀 그 문제별로 타임라인 좀 댓글 달아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5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는 함수 y는 5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면 a의 x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이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 되었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한 그 식이 x에다가 p만 빼주고요, y에다가 q만 더해줍니다. 지금 보면 이게 플러스 1이죠. 그 말은 p에다 무슨 값을 넣은 거예요? p는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p는 마이너스 1. q는 0인 상태예요. 0. 그냥 0이에요. 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프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함수 그래프는 지금 a가 5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 그래프가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점근선이 바뀝니까? x축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그대로 x축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 읽을 때 2의 x 이렇게 있는 거예요.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y는 로그 a의 x라는 식이 있으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 그래프에 대한 식은 x에다가는 p를 빼준 것이고 y에다가는 q를 뺀 건데, 그 q가 사실은 이제 우리 보통 그래프 함수에 대한 식은 y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거든. 좌변에 y만 남겨두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q를 이항해서 플러스 q로 보통 둡니다. x에 뭘 넣었을 때 y를 쉽게 계산하려고 y에 대해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보면 p 값은 0이고 q는 3인 걸 알 수 있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것이고, 정근선의 높은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y축에 갔을 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근선이 바뀝니까? 그래프가 하나씩 가까워지는 이 축, y축 안 변하죠. 그래프가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 정근선이 이렇게 되겠지. 사실 이렇게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움직여 버리면 그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지점이 이 y축과 평행하지만 위치가 옮겨지겠지.
뭐 이게 x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건 아니니까 그대로 점근선은 y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일단 y는 마이너스 6x, 6의 x제곱. 그래프는 원래 그 마이너스 붙기 전에 y는 6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 a가 지금 6이니까 1보다 크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좀 가파르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이 6x 그래프에서 이제 y가 마이너스 6의 x제곱 그래프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그 대칭 이동 중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그 y축 대칭이었고, 그렇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그려지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지금 보면 그런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y가 마이너스 y 형태로 바뀐 거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해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잘 그리기가 어렵네. 이렇게 x축이 점점 멀어지다가 점점 가파르게, 이게 y는 마이너스 6의 x제곱. 이쪽은 이 y좌표는 0, 마이너스 1, y좌표 마이너스 1이고 x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래프를 좀 더 가파르게 그려서 마이너스 6까지 되도록 해줘야겠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좀 확실하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할 때 정확하게 그리려면 일단 x에 0 대입하면 y는 얼마 되죠? 0을 대입하면 6의 0제곱은 1이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점 정도는 확실하게 찍어주고 0, 마이너스 1, 1, 1, 2, 3, 4, 5, 6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1,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점을 지나도록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점점 점근선 x니까 이 그리다가 여기서 완전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6의 x제곱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여기 x축이죠, x축. 그래서 그래프 그렸고 점근선은 x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것도 그려보면 일단은 원래 처음에는 y는 로그 2의 그냥 x였을 건데 이것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 무슨 대칭 이동입니까? y축 대칭 이동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로그 2의 x 그래프 그리려면 이쪽에 4, 4분면, 1, 4분면이 많이 그려지니까 y축 좀 왼쪽에다 그렸어요. 일단 그 점들을 생각해보면 1 대입하면 진수가 1 대입 못하죠. 이 가운데다 그리자. 왜냐하면 대칭이동 y축 대칭하려면 y축 기준으로 좌우측이 그려질 거니까. 자, 일단은 x에 1을 대입 못하니까 이 진수가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되려면 x는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0 되니까 마이너스 1,0 지나고요. 근데 로그 2의 x를 그려서 y축 대칭해도 되고, 쌤처럼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 되죠. 이렇게 이 두 점 찍어가지고 이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2,1 요 지점도 지나고 마이너스 1,0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로그 함수 형태로 로그 함수가 대칭된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원래 로그 2x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칭시키는 것도 좋아요. 1,0 지나고 2,1 지나니까 이 두 점 찍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고요. 이게 y는 로그 2x고 이 빨간 색깔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면 이 검정 색깔 그래프가 정답이 되겠죠. 점근선은 그래프가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질 때 y축이 그렇죠. y축 축의 방정식으로 말하라 하면 x는 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y축은 x는 0이에요.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0,7, 0,6, 0, 루트 14 이런 식으로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0, 0, 무엇이니까 그냥 x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0y가 0인 거예요. x는 항상 0이고 y는 아무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점들을 다 모으면 y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활용 단원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밑을 일단 통일을 시켜주면 좀 문제가 풀이 방법이 보이겠죠.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식이 일단은 3의 2x 플러스 8이 되고 따라서 3의 지수법칙 2랑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3의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우변은 3의 2x 플러스 8 그러면 이 지수끼리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왜냐면 지수함수는 그 1대1 함수라고 했죠. 1대1 함수. 그래서 이렇게 y값 두 개가 같으면 x값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그런 법칙이 있었다고 했죠. 마이너스 2x는 2x 플러스 8이고 2항을 해주면 4x는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경우에도 이제 로그의 정의 밑에 이 로그 값 이게 지수죠. 그리고 이게 진수 3의 제곱이 진수 10x 빼기 1이 된다. 3의 좀 9니까 1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는 10x x는 1. 자, 다음 문제 4번. 자, 4번 다음 분호식을 보시오. 이런 경우에도 일단 밑을 일치시켜 주는데 밑 a가 1보다 클 때랑 0에서 1 사이일 때를 잘 구분해서 풀라고 했죠. 1보다 클 때는 y값의 대소관계와 x값의 대소관계가 동일했죠. 함수가 증가함수였으니까. 근데 a가 0에서 1 사이가 될 때는 부동호 방향이 y값의 부동호 방향과 x값의 부동호 방향이 반대였죠.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일단 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분의 1에 2x-1제곱과 자 세제곱근 9는 세제곱근 3의 제곱이니까 이거 3의 3분의 2제곱으로 바로 쓸 수 있겠죠? 3의 3분의 2제곱 왜 그러냐고요? 3의 제곱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m제곱근 a의 n제곱은 항상 a의 n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로 이제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할 때 이거 배운 내용이었어요. 교과서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로 확장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mn이 뭐 정수긴 했어요. 정수. m은 0이 아니고 뭐 이런 세세한 조건들. 어쨌든 뭐 이런 거 완전 중요하게 여기보다 일단 바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3분의 1이 밑이 다르죠. 3분의 1을 3으로 바꿔주면 3의 마이너스 1 밑을 3으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고 한 번 더 변형하면 지수법칙 사용하면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크다 3의 3분의 2제곱 이게 밑이 이제 1보다 큰 수니까 지수끼리는 그대로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겠죠. 마이너스 2x는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x하고
근데 마이너스 1을 나눠주려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눠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눈다는 말이 분모로 가는 거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6분의 1. 따라서 x는 6분의 1보다 작은데 여기서 챙겨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네요. 쌤이 순간 2번으로 착각했어. 2번이었으면 로그 문제였으면 진수의 범위도 잘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는데 실수 전체 처음에는 실수 전체를 시작하니까 상관이 없죠. x는 6분의 1보다 작다. x는 6분의 1보다 작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미시 0.1이네요.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미시 통일돼 있죠. 미시를 뭐 일치시켜줘야 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바로 풀면 되겠는데 16-2x와 8x 빼기 4 마이너스 4 부동 방향은 어떻게 되죠? 이게 미시 0에서 1 사이인 값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x값 길이는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20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니까 10x가 되겠죠. x는 작다 2. 그리고 그 로그 문제 풀고 나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있죠. 진수. 이거 가지고 쌤은 맨날 이걸 고려를 하는 거 까먹어요. 16-2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8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이걸 고려해줘야 돼. 그럼 2x는 16, x는 8보다 작고 여기는 8x가 4보다 크고 x가 2분의 1보다 크네요. 요 범위를 반영해줘야 되죠. 8보다 작다는 상관없죠. 이미 답에서 2보다 작다라고 걸렸으니까. 정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x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점선은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5, 이게 무슨 점이죠? 점의 좌표 x좌표가 0, y좌표 5. 0,5라는 순서상으로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죠. 대입을 일단 할 수 있겠죠. 그 점근선이니까 원래 있던 그 원래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딱 같이 움직이네. 안 되겠다. 안 되나? 원래 있던 이 그래프가 이 녀석이 원래는 여기 아래 있다가 두 칸 올라온 거지. 두 칸 원래 점근선이 여러분들 그 y는 a의 x 제곱 형태 점근선이 원래 x축이었죠. 근데 그 두 칸 올라왔단 말이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 더한 거죠? 2. 두 칸 올라왔잖아요. 한 칸, 두 칸. 점근선이 올라왔단 말이 그래프도 위로 다 두 칸씩 올라왔다는 얘기야. 모든 점들이. 그래서 이 값 y축 방향으로 평행이 더한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y에다 2를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항하면 플러스 2로 되니까. 그래서 0,5를 지나게 만들고 b값은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y는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2인 상태에서 x에 0 대입하고 y에 동시에 5를 대입합니다. 0,5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5는 3의 a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2를 이항해주면 3은 3a. 따라서 a는 1. a, b의 값을 구하시고 a는 1, b는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함수 y는 로그 5. 이거 평행이동한 형태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식에서는 y는 로그 5에다가 x 빼기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로그 5에 y는 로그 5의 x를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 그래프의 식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플러스 a와 플러스 b니까 부호나 그런 a값 b값 할 때 좀 조심해줘요.
로그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정근선이 원래 y축이죠. a가 양수일 때요. 지금 5잖아. 5니까 1보다 크죠. a 값이 5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는 1일 거고요. 근데 이게 정근선이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이게 정근선이 원래는 근데 y축은 여러분들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했던 거 x는 0, x는 0이 모든 점들의 모임인데 그게 마이너스 2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게 x 0일 때가 y축이고 마이너스 2면 어떻게 그려지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를 기준으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모든 점들은 이 점선 위에 있죠. 쭉 이어지죠. 영원히 쭉 이어지죠. 점근선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래프는 여기 있던 녀석에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그려질 겁니다. 물론 그래프 쭉 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x-1란 말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던 거예요. 원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해되나요? 여기 이 점을 보세요. 이 점 1,0에 있던 녀석이 0,0 이렇게 마이너스 1,0 두 칸 가는 거지. 점근선이 y축이었다가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점근선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럼 p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여기 그럼 p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빼기 p가 아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 다 하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이 x 플러스 2여야 왼쪽으로 두 칸 가지. x 빼기 2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에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이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a가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이제 이걸 토대로 x 플러스 2 플러스 b라고 적고 3,5를 대입하면 되겠죠. 3,5를 대입해 줍니다. x자리에 3 대입, y자리에 5를 대입해 주면 5는 로그 5에 3 플러스 2 플러스 b니까 로그 5에 5 플러스 b 로그 5에 5는 5에 1승이 5니까 1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4가 되어야 5가 되겠죠. 아니면 1을 이항해도 바로 구할 수 있죠. a는 2, b는 4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림은 그 함수 로그 y는 로그 2의 x 그래프이다. 그리고 직선 y는 x라는 그래프이다. 이거 뭐 대칭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네.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던 점이 y는 x니까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요? x가 1이면 여기 y도 1 되는 거지. 1,1. 그럼 이때 y좌표가 1 되는 거겠죠. 이 점을 다시 살펴보면 y가 1인 거니까 y가 1일 때 로그 2x, x는 얼마일까? 이 로그 2에 2가 1이잖아. 2가 될 것이고 이 x가 1일 때 y는 x축 이 그래프에서 y 값도 2,2잖아. 여기는 y 값도 2가 되고요. 그럼 이때 다시 살펴보면 로그 2x가 2가 되려면 x가 뭐가 들어야 되지? 2의 제곱 밑을 써주고 제곱해버리면 그 수가 그대로 되지.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a는 4. 다음 문제 8번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세 수를 그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이거 대수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밑을 5나 뭐 5분의 1 내가 쓰고 싶은 수로 통일해주자. 여기 둘 다 이거 5의 제곱, 5의 세제곱이니까 5로 통일해보자. 세제곱근 5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1은 5의 몇 제곱이죠? 5분의 1은 5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4제곱근 125는 5의 세제곱이죠. 다시 한 번 더 바꿔주면 5의 이 분모로 들어가면 지수의 분모로 들어가면 3분의 2제곱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4분의 3제곱. 여러분들 y는 이게 다 5의 x 형태지. 5의 x 이 그래프는 좀 예쁘게 그리자. 5의 x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증가함수 이렇게 y는 5의 x제곱
그렇기 때문에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형태예요. x 값의 대소 관계랑 y 값의 대소 관계가 그 관계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 지금 x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3분의 2죠. 그 다음에는 4분의 3 이렇게 대소 관계가 있죠. 그렇게 의미로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3분의 2제곱 5의 4분의 3제곱 원래 수로 다시 바꿔주면 5분의 1 세제곱근 25 4제곱근 125 차례로 나열하라고 하니까 대소관계 이거 부등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열해 줘야겠네요. 이렇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y는 5의 x제곱 형태, 방금 그래프 형태 알고 있죠? y축, x축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쪽이 교점의 좌표가 0,1이니까 y좌표는 1.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면 이때 x 값에 대한 y 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 여기 있고 5의 마이너스 1, x가 2일 때는 5의 제곱이라고 있겠죠. x 2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쓰면 원래 사실 스몰 m 라지 m 쓰려면 이 함수의 y 값, 이 최소값을 m 최대 값을 라지 m이라 하자 이런 말 소개해줘야 돼. 원래라면 m은 최소값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상한데? 지금 근데 이거 5x제곱이 아니고 5의 2x 빼기 1제곱이죠. 어찌됐건 이 2x 빼기 1도 2x 빼기 1이 제일 작으면 최소값이고 2x 빼기 1이 제일 크면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x 빼기 1은 바로 최대 최소 한 방에 나오죠. 2x 빼기 1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자 이것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냐 마이너스 3이고 x가 2일 때 3이죠. 이렇게 이게 최소고 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x 빼기 1의 최소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가 당연히 이 5의 x제곱도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최소. 또 3 넣었을 때 5의 세제곱 됐을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네, 최대값을 라지엠이라 쓰면 5의 세제곱 125 최소값은 5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니까 125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그냥 5의 2x제곱 곱하기 5분의 1로 일단 해주고요. 5의 2x제곱은 25의 x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25의 x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식을. 그냥 a x제곱 형태가 나오게. 그래서 x가 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최소.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상한데? 순간 헷갈릴 뻔했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분의 1 곱하기 25분의 1 되니까 125분의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5분의 1 곱하기 25의 제곱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5의 4제곱 돼서 5의 세제곱 되네요. 함수를 이렇게 바꿔줘서 함수식을 바꿔줘서 풀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합성함수처럼 풀었어. 두 가지 방법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2번 문제. 2번 문제도 보면 이제 로그 2분의 1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어떤 값. 네, 이 물음표가 작을수록 작다는 게 아무리 작아져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이 물음표가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로그 2분의 1의 물음표는 커진다. 로그 함수 생각해봐요. 그 2분의 1이면 a 값이 0에서 1 사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로그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기억납니까? 1이고 이게 x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y 값은 엄청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커질수록 x 값이 여기는 물음표네. 물음표가 커질수록 y 로그 2분의 1의 그 물음표라는 녀석은 작아진다. 왜 작아지죠?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어때요? x값이 이쯤에 있으면 y값은 여기 있을 것이고 x값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y값은 아주 살짝이지만 더 내려오고 감소하는 폭은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계속 감소하긴 합니다. 계속 내려가긴 가요. 그래서 x 플러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둘까? x 플러스 2가 지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로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 1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리고 x가 2일 때 최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로그 대입을 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1 더하기 2 빼기 8 되니까 로그 2분의 1에 3 이상한데 이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8이니까 로그의 2분의 1에 1 빼기 8 그냥 마이너스 8이죠. 로그 2분의 1의 1은 그냥 0이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x 2를 대입하면 로그 2분의 1에 2 더하기 2 빼기 8 즉 로그 2분의 1에 4 빼기 8 자, 로그 2분의 1에 4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에 4 이렇게 마이너스 바로 해줘도 되고요. 밑변한 것이 2로 바꿔주려면 로그 2에 2분의 1 하고 로그 2에 4 이 녀석 2분의 1이 밑으로 가고 4가 1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로그 2의 4 됩니다. 로그 2의 4는 2잖아.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돼서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자. 이제 그 활용 문제 같은 느낌 실생활 활용 문제 풀어봅시다. 물질의 산성 또는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pH. 이 pH는 수소 이온 농도 H 플러스 이렇게 대괄호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 얼마인지 몰라요. 쌤도 단위를 아직 모르겠어. 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온 농도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식을 뭐 정확히 몰라도 이 식을 아무튼 활용을 해야겠죠. 도시의 빗물의 평균 pH가 4.7이라고 하자. 원래 7보다 작으면 좀 산성이잖아. 4.7이면 요쯤이잖아. 요쯤. 살짝 좀 약산성이죠. 이게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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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렇잖아.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뭐 이런 식이겠죠. 10년 후 이 도시의 빗물의 평균 수소 이온 농도가 10년 후에 2배가 된다고요? 많이 산성이 되겠는데 이때 pH를 구하라.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pH는 지금 올해 한 도시의 pH가 4.7입니다. 요 값이 4.7이 되면 되겠죠? 10년 후에는 수소 이온 농도가 올해 평균 빗물의 수소 평균 이온 농도 요거 있죠? 요거 이 H 플러스가 10년 후에는 2배가 된대. 어떻게 되지?
pH가 4.7이니까 4.7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수소 농도를 이거 올해라고 할까? 올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지? this year라고 할까요? 그러면 H 플러스하고 this year니까 T 이렇게 붙여봅시다. 아니면 present 현재니까 P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너무 그럴싸한가요? 그냥 H 플러스 올해 H 플러스 이렇게 해봅시다. H 플러스는 수소 이온이라는 뜻이죠. 올해 이거 농도를 이렇게 대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올해에 몇 프로가 몇 배가 되냐? 2배. 10년 후를 생각해봐. 10년 후. 뭐 10승하고 이런 게 아니고 10년 후는 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올해가 올해도 2025라고 할까? 근데 2025해에 H 플러스에다가 2025년 이렇게 하자. 2025년 H 플러스 농도의 2배라며. 10년 후에. 그럼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수소 pH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이 진수가 이 값이니까 로그 2025년 H 플러스 이렇게 변수를 좀 간단히 바꿔야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곱하기 2를 빼주려면 여기다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적으면 낭패죠. 낭패. 왜? 이 마이너스를 처리를 잘해야 돼. 이게 이 하나의 값에 대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괄호 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이거 그냥 H 플러스 하고 2025 하면 안 되나?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H 플러스 P라고 하세요. 그냥 다 통일하자. 변수를 통일하자. 길어서 못 쓰겠어. 코딩하거나 컴퓨터 쓰면 상관없는데 손으로 적으니까 불편합니다. 현재 P라고 하자. 빼기 로그 2 입니까? 어떻게 되지? 이 녀석이 값이 얼마예요? 이만큼의 값은 위에 보이지? 이 녀석이 요거라고 했죠. 4.7 빼기 로그 2니까 0.3을 빼라고 합니다. 0.3 계산은 얼마? 4.4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변수를 이렇게 적당하게 올해 수소 이온 농도를 A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걸 다 A로 바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은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10년 후 수소 이온 농도가 2배니까 2A로 바꾸시고 여기도 A하고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로그 성질을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로그 A 빼기 로그 2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풀이를 바꿔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1번 두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서로 직선 y는 x 이 축이 있겠죠.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죠. 역함수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 정역과 치역도 서로 뒤바뀌는 역함수 관계. 다음은 p 2,6이 이 y는 fx 그래프 위의 점이면 여기서 6,2로 되겠죠. xy 좌표 바뀌니까. 과정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서로 대칭이므로 이 함수는 이거의 뭐다? 인버스 역함수이다. 그러면 2,6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xy 바꾼 거는 이 역함수의 점이겠죠. 역함수는 xy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xy축 대칭이니까 y는 x축 대칭이니까 6,2는 이 그래프의 점이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여기 6 대입하고 2를 대입한 거죠. 2를 대입하고 6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의대로 가는 겁니다. 4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4의 제곱이 6 플러스 a. 8은 6 플러스 a. 이렇게 이 식을 적으라는 거죠. 6 플러스 a는 8. 따라서 a는 2. 이상한데? 계산 잘못한 게 있나? 쌤이 바보죠. 바보 됐어요.
4의 제곱이 왜 8입니까? 16이지. 쌤 한 문제 틀렸네. 이행하면 맞아요. 졸려 죽겠습니다. 그래도 잘 알려드릴게요. 계산 실수는 좀 봐주세요.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같이 봅시다. 그래프가 지금 주어진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일단 여러분들 y는 7분의 1의 x-1 제곱, 이것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고, 이 플러스 k라고 하면 이 k는 k만큼 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k가 막 마이너스 3이면 아래로 3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녀석만 일단 왼쪽에 있는 것만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y는 7분의 1의 x제곱에서 어디로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 되죠? 빼기 1을 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는 이제 0, 얼마, 1, 얼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x에 여기에만 k 빼고 네모친 거에만 좀 더 확실하게, 바로 y는 7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한 것만 봤을 때는 x에 1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되죠? 1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제곱이죠. 0제곱이니까 7분의 1에 0제곱은 1. 그리고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죠. 7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0,7을 지나요. 이 두 개를 지나도록 일단은 그려주면 좋습니다. 1,1 그려주고 0,7, 0,7은 좀 더 많이 위에 있지만 대충 여기로 찍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 차이는 비율이 좀 안 맞긴 한데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냐면 그 y는 a의 x제곱에서 그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졌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 점 하나씩 찍어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평행이동 한 걸 반영해서 그린 거예요. 1, 1,a, 여기는 1,a 이렇게 될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1사분면을 안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 플러스 k 한 만큼을 조절해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4분면이 1, 2, 3, 4분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사분면 안 지나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도 위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어차피 1사분면 항상 지나지. 아래쪽으로 가야겠지. y축 방향, 음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몇 칸을 내려야 되죠? 여기 7이 있으니까 만약에 7칸을 내리면 7칸을 내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프가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내리면 딱 이렇게 원점을 지나겠지. 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1사분면을 지날까요? 이 원점 0,0을 지나는 거는 1사분면을 지난다고 할 수 없어요. 1사분면 안에 들어가야 지나는 거지. 1사분면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7칸을 내려야 하니까 k가 마이너스 7이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보다 더 이상이 되면 당연히 1사분면 더 안 지나겠지만 그 중에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네요. 7칸을 내려야 합니다. 그쵸? 이해되시려나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선택되겠지? 이 녀석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칸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y절편의 값 7이었죠. 7. 7이니까 7칸 내리면 원점을 지나겠지.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1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자, 13번 같이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함수 그래프가 있고 로감수 그래프니까 뭐 적당히 어떻게 평행이동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y는 x축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 어때요?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는 x 대칭이 되겠 y는 x 이 직선을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최소한 이렇게 생겼으면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겼으면 대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y는 x축, y는 x라는 이 직선과도 두 점에서 동일하게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각각 1과 1이에요. x좌표가 여기는 1, 여기는 1에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과 2를 지난다는 말은 이때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y는 x란 직선 위에 x가 1이면 y도 1 되고 x가 2면 y도 2가 되겠지. 무슨 말이에요?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2. 1,1과 2,2를 지나는 그런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겠죠. 대입을 해봅니다.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에다가 1,1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2,1을 대입하자고요. 자, 1 대입하면 로그 a의 1 더하기 b니까 로그 a의 1은 얼마예요? 바로 b라고 나와야 되죠. b. 따라서 b는 1. 그리고 어떻게 되지? b에다 1 넣으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에다가 이제 2,2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는 2 대입하면 v는 로그 a의 2 플러스 1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a 값을 마저 구해보자고요. 그럼 1을 이항해주면 1은 로그 a의 2 로그 a의 2가 1이란 말이니까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즉 밑과 진수가 같다. a는 2. 따라서 a는 2고 b는 1인데 이때 조건 만족하는지 봐야 되겠죠. b 상수 맞고 이 범위에 해당 안 되죠. 그래서 a는 2, b는 1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상수 a에 값만 구하라니까 a는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14번. 은수의 하루 열량 섭취량은 3600칼로리다. 은수는 열량을 섭취량을 매달 10%씩 줄여서 2400칼로리 이하가 되면 그 섭취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 14번. 열량 섭취량 3600kcal 매달 10%씩 줄여가지고 2400kcal 이하가 되면 그 섭취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단 3600에다가 10%씩 매달 줄여야 되니까 10%를 줄인다 그러면 그 곱하기 1에다가 100분의 1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10% 줄이려면 그 다음 달에 또 1 빼기 100분의 10 0.9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0.9라고 합시다. 그래서 0.9를 매달 x달 이렇게 했을 때 2400 이하가 되도록 식을 만들어 봅시다. 몇 달 후부터 2400 이하가 될까? 이걸 풀면 되겠죠. 양변에 100을 나눠줍니다. 약분해서 100을 나눠주면 이게 100을 나눠준단 말이 이렇게 0 두 개를 없애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66, 36, 64, 24 6, 4, 2, 3 해가지고 3 곱하기 0.9의 x제곱이 자꾸 나갔다 2 0.9의 x 쌤은 소수점은 가로치고 싶더라고. 3분의 2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 x를 앞으로 보내고 0.9 그리고 로그 3분의 2니까 로그 2 빼기 로그 3으로 갑시다. 이거 로그 3분의 2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처럼 계산해주면 되겠죠. 로그 0.9는 여러분들 로그 9 빼기 로그 10이죠. 로그 10분의 9니까 로그 10은 1 0.9는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 빼기 1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다시 계산하면 x에다가 로그 3이 0.4717이니까 2 곱하면
2, 4, 5, 9, 5, 4, 2 옛날에 외웠었는데 9, 5, 4, 2 빼기 1 작가 나왔다 0. 477에다가 3010 빼면 1, 6, 7 0. 마이너스 0.1761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피지컬도 좀 키워주면 좋아요. 1 빼기 0.9542니까 9542를 여기서 빼주면 8, 5, 4, 0 0.0458x 하고 마이너스 0.0458x가 자꾸 나왔다. 마이너스 0.1761이고 요거를 양변에 마이너스 만을 곱해줍니다. 그럼 458x는 그거 나왔다. 1761 요거 풀어주세요. 계산해볼까요? 1761을 458로 나눠라. 1700 얼마라고? 1761을 458로 나눠라. 1761을 458로 나눠라. 3.8449 3.8449까지만 갑시다. 3.8449 따라서 여기다 적자. x가 크거 나왔다. 3.8449 어쩌고 저쩌고. 몇 달부터라고 문제는 몇 개월 후부터라고 하니까 3.8449달 이후부터라고 말하기엔 그러니까 개월 수니까 좀 정수로 말하겠죠. 3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3보다 큰 4라고 해야겠죠. 4개월 후부터는 뭐 2400보다는 칼로리가 작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인이가 함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홍식을 푼다. 기한이를 읽히네. 가인이의 풀이를 바탕으로 이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걸 푸는 방법을 친구에게 설명해보자. 가인이의 방법. 지금 보니까 가인이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에다가 이제 y 좌표, x 좌표 이런 것도 비교해가지고 대소관계를 파악을 하죠. 가인이가 보니까 여기 2분의 1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게 y 값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y니까 8 선 긋고 나서 y가 8이 되기 위한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보다 작으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더 x 값이 커야 그에 대응되는 y 값들이 8보다 작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해서 푼 거예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라는 거예요. y는 로그 3의 x를 그래프 그려보면 예쁘게 그릴까? 예쁘게 엄청 예쁘게. 사실 쌤은 그냥 손에다 긋는 거면 그냥 손으로 푸는 거는 상관없는데 칠판에다가 그 전자칠판은 팜레스트가 안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어쨌든 1 대입하면 0, 1,0 하나 지나고 3, 얼마 지나요? 이거 점 대입할 때 1을 먼저 대입하시고 1,0은 항상 지나니까. 그리고 이 미세 거듭제곱 9, 얼마예요? 9,2 이런 것들 찍어주면 좀 좋아요. 여기는 좀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 없으니까 두 점만 찍자. 그래가지고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럴싸하게 그려줍니다. 그럴싸하지 않은데 왜 y축이 또 삐뚤어지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로그 함수도 이렇게 멀어지기만 해야 돼. 점근선이니까 이 정도는 점을 살짝 키워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에서 이제 분홍식 2보다 작거나 같대요. y 값이 이게 y 값이잖아. y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y 값을 2로 표시해 봅니다. 1, 2. 2일 때는 그래프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들 2일 때는 x좌표 어떻게 돼요? y 값이 2일 때 x좌표 x에 뭘 넣어야 y가 2가 되죠? 3의 제곱 넣으면 되잖아. 9. 이 비율이 안 맞죠. 그래프가 완전 막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란 거예요. 대충 비율 그냥 감안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 사이에 뭐 값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9 넣었을 때 y가 2가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거보다 y 값이 작아야 되려면 x 값은 9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됐어? 그럼 더 위에 있는 값이 2보다 큰 수에 대응이 되겠지. 9보다 작은 값들의 x를 대응시켜야 된다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그러면 9를 넣을 수는 있지. 9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 정의역의 값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 보면 이 진수의 범위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 그림에서 똑같이 해볼까? 그림에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와 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요 부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수들의 그런 글쓰기도 필사하다 보면 실력 좋아진다잖아. 또 y는 2 나는 뭐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만나는 점에 x 좌표는 9이다. 따라서 그리고 진수 얘기해야지. 그리고 x 진수 범위 이므로 0 크다 x 작거나 같다. 그래프에 한 해는이라고 부등식에 해라고 적어야 되네. 부등식 뭐죠 방금? 로그 3의 x가 2보다 작다의 해는 0 크다 x 작거나 같다 2다. 굳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글짓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있나? 없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문제풀이 해봤는데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지금 찍어서 올려가지고 조금 음량이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풀이도 오늘 내일 주말 동안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